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중원 진공청소기로 맹활약하고 있는 우루과이 대표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지난 여름 손흥민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마침내 중징계를 내리게 됐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이미 지난 9월에 징계 사실을 발표하면서 벤탄쿠르 선수와 토트넘 구단 측에 항소가 없을 경우 출전 정지 징계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후 이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영국 내 유력 기자가 독점 보도로 7경기 중징계 발표가 임박했다고 알렸습니다. 영국 현지의 최신 보도 내용과 더불어서 벤탄쿠르가 징계로 빠지게 될 경기들은 어떤 경기들인지, 그리고 이 징계 이탈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영국 현지 경질론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13일 낮에 메일 온라인, 데일리 메일의 인터넷판에서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나온 기사인데요. 데일리 메일은 영국 더선과 마찬가지로 영국 내의 판매 부수가 아주 많은 일간지이자 대중신문, 스포츠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매체인데요. 사실 한국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 타블로이드지라고 정치, 경제 관련한 부분도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자극적인 뉴스, 조금은 이제 황색 언론과 같은 그런 신변 잡기, 조금 이제 다양한 판매 부수를 노린 흥미 위주의 기사들이 많은 그런 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히 또 그런 매체의 특성상 스포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매체 안에서도 이 공신력이 높은 기자도 있고 낮은 기자도 있어요. 데일리 메일 내에서는 북부 런던 지역을 기반으로 굉장히 취재력이 뛰어난 사미 목벨 기자가 있는데, 이 사미 목벨 기자는 토트넘의 내부 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한 1티어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미 목벨 기자가 데일리 메일에서 독점 보도를 낸 것인데요. 토트넘의 스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우루과이의 TV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소니와 사촌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라고 농담을 했던 내용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아시아인 또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인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인종 비하 발언으로 출전 금지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오피셜은 아니에요. 오피셜이라면 이제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 직접 이 내용을 소개를 할 텐데, 아마 이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이 새어나간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토트넘 구단 측도 아마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사 보도 내용을 보면 이 벤탄쿠르가 TV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인해 가중된 규정 위반 혐의로 FA에 기소를 당했거든요. 과거에도 이 베르나르도 실바가 맨시티의 이제 흑인 동료 선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장난을 치면서 소셜 미디어에 초콜릿을 약간 빗대는 그런 흑인 캐릭터를 빗대는 그런 장난을 쳤다가 요 문제로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바가 있거든요. 이 벤탄쿠르의 행동도 그와 유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를 정말 괴롭힌다거나 욕설한다거나 모욕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장난으로 생각한 발언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에게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인종인 아시아인들 전반적인 그 시선과 아시아인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차별적 행위에 기름을 붓는 행위다, 이런 이제 판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의 일은 규정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한 경기 정지로 끝났지만 그 일 이후에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 인종차별 관련 징계의 수위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두 경기 정도의 징계나 약식 벌금 정도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벤탄쿠르 선수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 발언은 중징계, 장기 출전 금지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데일리 메일의 취재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으로 확인해 봤을 때 미드필더 벤탄쿠르가 7경기 출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아직 경기 숫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제 서류상으로나 회의상으로나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겠죠. 7경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벤탄쿠르는 어찌됐거나 장기간 결장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사미 목벨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상황은 저희도 예전에 여러 차례 영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가대표 소집 기간이었어요. 코파 아메리카 참가를 앞뒀던 벤탄쿠르가 고향에 이제 돌아가서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우루과이 방송 TV 프로그램 중에 뽀를라 까미세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수가 소장하고 있는 유니폼을 이제 기증하거나 또 소개하거나 그런 본인이 수집한 유니폼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벤탄쿠르 선수에게 토트넘에서 뛰고 있으니까 토트넘 유니폼 좀 줄 수 있는 거 있냐라고 얘기하자 당연히 토트넘의 최고의 스타인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에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벤탄쿠르도 토트넘 유니폼 좀 달라고 하자 손흥민 유니폼 얘기하는 거냐, 즉 본인이 팀 동료인 손흥민 선수와 바꾼 유니폼이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월드컵 때도 이제 만났던 바가 있기도 하고 또 소속팀에서도 동료끼리도 다 기념으로 유니폼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물어본 것 같은데 아시아 사람들은 똑같잖아라는 의미를 얘기하게 돼요. 소니가 사촌과 닮았다, 구분 못할 수 있다, 이거 소니 유니폼 아니라 사촌 유니폼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불필요했던 농담이겠죠. 그에 대해서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이 상황에 대해 제보도 받고 또 인종차별 금지 이제 단체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올 시즌 초반에 가중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일이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해도 프리미어리그에 소속된 선수의 행위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를 주관하는 잉글랜드 축구협회도 징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최근에 또 벤탄쿠르가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는 부상 이슈도 있었고 또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어왔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주전 자리를 꿰차고 어떻게 보면 이브 비수마와 비교했을 때도 더 큰 경기, 중요한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거의 이제는 뭐 경쟁 체제가 아닌 주전을 굳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탄쿠르가 올 시즌 11라운드까지 진행된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에 10경기에 출전을 했고 그 중에 7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라면 주전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비수마가 이제 백업 자원으로 내려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벤탄쿠르가 결정했던 경기가 토트넘이 4대0으로 이겼던 에버튼과의 2차전 경기였는데 그때도 몸 상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못 뛰었던 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벤탄쿠르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정중한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아주 나쁜 농담이었다고 하면서 이게 굴욕감이라든지 모욕감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또 소니 형, 그 일은 정말 나쁜 농담이었어. 사과할게. 내가 형을 사랑하고 형을 무시하거나 또 형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 거라고 생각해. 사랑해 형.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러면서 또 데일리 메일은 이 발언이 정말로 뭐 손흥민 선수가 닮은 사촌이 있다거나 닮은 꼴에 가까운 사촌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게 그런 조롱성 발언이 아니라 정말 그걸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 메일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유명한 닮은 사촌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지난 9월 달에 인터뷰에서 이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벤탄쿠르가 본인의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사과를 했고 또 본인과 떨어져 있던 그 시점에 사과도 했지만 만나서도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이 징계 절차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정말 사랑하는, 좋아하는 동생이자 동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부터 함께 뛰면서 좋은 추억이 많았다. 벤탄쿠르가 이 일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나에게 바로 사과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6월 프리시즌, 오프시즌 휴식 기간이었다. 휴가 중이었고 그래서 나 역시 대표팀 일정까지 끝나고 집에 있었는데 벤탄쿠르가 나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도 처음에는 뭐 이 일이 있었던 것도 몰랐다.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어찌됐거나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는 벤탄쿠르의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프리시즌을 위해서 이제 토트넘 구단으로 돌아봤을 때도 직접 얼굴을 보고서 벤탄쿠르가 정말 미안해했고 또 공개적으로 선수단 전체 모임 자리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면서도 거의 울먹이면서 울 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미안해했다. 이게 미안해서 정말 울 뻔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랬던 게 너무나 이제 부끄럽고 또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나는 로드리고를 정말 사랑하고 그가 물론 실수를 했고 실수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와 그의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는 좋은 팀 동료이고 친구이자 또 형제 같은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물론 징계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징계를 하지 말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FA의 이제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 일단 내가 그 외에 많은 말을 할 수 없다.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올 시즌 경기를 치르면서도 벤탄쿠르 선수와 좋은 호흡을 보이고 친밀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로 이로 인한 팀 내의 결속력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제 드러났지만
그것과 별개로 단지 손흥민 선수 개인이 아닌 아시아인, 동양인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런 시선, 이렇게 보면은 비하성 발언이 퍼져선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용인되어선 안 되고 농담으로 장난으로 용인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뭐 조롱과 또 기분 나쁜 장난 뭐 그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이 전 세계 각국에 여행을 하는 아시아인이든 이민을 갔건 혹은 아시아계로 그 나라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든 많은 아이들에게도 이게 큰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토트넘 구단도 그렇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인터뷰 영상에서 한 발언 그리고 공개 사과를 했고 그 일은 이 벤탄쿠르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단 전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양성, 평등, 포용이라는 목표에 따라서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한 추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또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선을 긋고 팀 내부적으로는 시즌 준비와 시즌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결심을 하고 이런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우리 구단도 정말 고맙고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글로벌 팬층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발언은 아무리 장난의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FA의 규정에 따르면 최소 6경기에서 최대 12경기 징계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징계가 나와도 6경기인 것인데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7경기로 최소 징계보다 한 경기가 더 포함된 7경기로 이제 징계가 결정되었다라는 취재 첩보를 받은 거죠. 지난 9월에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미디어와 인터뷰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FA 규정 2, 3조 위반 혐의를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욕설 및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경기, 축구의 종목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모욕적인 단어, 그 표현이 모욕감을 주는, 인종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부분이다. 본래 이게 인종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미디어나 공개적인 상황에서 할 경우에는 2조 3항에 해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가중된 위반이 2, 3조 2항에 들어가 있어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국적 또는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면 이 욕설 또는 모욕적 단어 사용을 통한 축구를 불명예스럽게 한 행동에 가중처벌이 되며 6경기에서 12경기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은 또 상대팀 팬들의 인종차별 공격을 받아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한 팬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경기 중에 이제 인종차별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3년간 축구장 참가 금지 징계를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었던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여전히 세계적인 인식이 이런 수준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징계를 통해서 모두에게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벤탄쿠르가 빠지는 게 현재 토트넘 스쿼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일단 부상자도 많은 토트넘이죠. 공격 라인의 히샬리송, 측면 공격수 오도베르, 그리고 수비 라인의 반더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물론 반더벤 선수의 부상이 심각하진 않다고 해서 11월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들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센터백을 누구보다 잘 보호해주던 삼각 미드필더, 3미들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위치에는 벤탄쿠르가 정말 잘해줬어요. 이 벤탄쿠르가 좌우 풀백 우독이나 포로의 뒷공간도 잘 커버해주고 그러면서 패스도 시원시원하게 뿌려주고 후방 빌드업도 해주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했거든요. 비수마가 이 자리를 맡을 때는 공을 몰고 올라갈 때나 열심히 수비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침착성, 냉정함, 노련미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비수마의 수비적인 플레이와 헌신이 좋아지긴 했어도 벤탄쿠르보다는 수비가 아무래도 떨어지고 또 온더볼에서의 캐릭력은 비수마가 좋고 또 슈팅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벤탄쿠르의 세트피스에서의 헤더 득점 능력이라든지 또 벤탄쿠르가 한 번의 전환 패스, 한 번의 롱 패스로 공격 속도를 높이고 공격에서의 이제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끌어올고 가는 부분들은 비수마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없을 때 또 비수마가 이 역할을 잘 못해줄 수 있으니까 수비 안정감과 역습 플레이에 좀 속도감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이 선수가 모든 경기를 다 뛸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빡빡한 일정 속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비스마가 만약에 경기 중에 풀타임을 못 뛸 때 교체로 들어온다거나 로테이션을 해야 될 자원이 아치 그레이가 있는데 아치 그레이가 좌우 풀백으로 그 역할을 할 때는 굉장히 준수하게 펼쳤지만 중앙 미드필드에서는 압박당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꽤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레이가 이 경기를 뛸 때 어떤 역할을 할지 뎁스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7경기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 FA의 징계는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징계이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주중주말 경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주중에 치를 유로파리그 경기를 벤탄쿠르가 뛸 수 있으니 프리미어리그 경기 위주로 비수마가 출전을 하면서 체력 안배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12월에는 주중 경기가 굉장히 많은 박싱데이 일정이 진행된다는 점에 있어서 주중 리그 경기 내지 주중 카라바오컵 경기에는 또 벤탄쿠르를 뛰게 하면서 체력 안배라든지 로테이션이 불가능한 겁니다. 당장 11월 24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 바로 이 징계가 발표가 나면은 벤탄쿠르가 뛸 수 없게 되면서 비수마가 선발로 뛰어야 하고 비수마가 이 맨시티와의 경기에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를 비수마나 또 메디슨, 그레이 등이 뛰면서 11월 29일 새벽 5시 AS 로마와의 유로파리그 경기를 벤탄쿠르가 선발 출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로 넘어가서 12월 1일 밤 10시 30분 풀럼전, 12월 6일 새벽 5시 15분 본머스전, 12월 9일 새벽 1시 30분 첼시전까지 이 세 경기는 내리 리그 경기다 보니까 이 경기를 세 경기 모두 비수마가 선발로 뛸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메디슨 내지 그레이를 선발 출전시켜야 되는데 메디슨의 이 공격 연결 신속성이나 수비 능력에 대한 아쉬움, 또 그레이의 말씀드린 피지컬과 중앙에서의 몸싸움과 버텨내기의 아쉬움이 과연 어떤 영향을 경기에 미칠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3일 새벽 5시 레인저스와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는 벤탄쿠르가 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경기가 사실 12월 16일 새벽 4시 사우샘프턴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이후 12월 20일 새벽 5시에 치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카라바오컵 8강전인데요. 아무래도 이 카라바오컵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승격팀으로서 현재 강등권에 있고 강등이 유력한 것으로 꼽히는 약체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 이제 비수마를 선발해서 쉬게 하면서 비수마를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경기 8강전 경기에 뛰게 하지 않을까. 근데 또 그 다음에 이뤄질 경기가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인데 12월 23일 새벽 1시 30분 이 리버풀과의 경기까지가 딱 7경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벤탄쿠르는 이제 유로파리그 2경기만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수마가 리버풀전까지 뛴다면은 맨유전 리버풀전을 연달아서 선발로 뛰었기 때문에 12월 27일 0시에 있을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부터 이제 벤탄쿠르가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을 치를 수 있겠죠. 징계가 빨리 발표가 나와야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징계가 좀 늦게 나오면 맨시티전까지 벤탄쿠르가 뛰고 뭐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거나 조만간에 리그 일정이 재개되기 전에 공식적인 게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벤탄쿠르가 부재할 경우 토트넘이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지를 보면 일단은 사르, 클루셉스키, 벤탄쿠르 3미들 체제가 플랜 A였는데 그 자리에 벤탄쿠르가 나오고 비수마만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경기 중에 이제 사르와 비수마가 아마도 교체가 되겠죠. 90분 풀타임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또 선수들이기 때문에 메디슨이나 그레이가 들어와서 커버할 수밖에 없고 베리발은 요즘 조금 계속해서 안 좋은 경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출전 여부는 좀 미지수일 수 있다. 게다가 베리발 같은 경우에는 클루셉스키가 쉴 때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도 사르나 비수마의 자리에 들어갔다가는 수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거나 승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수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선발 명단에서 아예 비수마를 뺀다면 결국에는 메디슨과 사르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메디슨이 왼쪽에서 조금 하프 스페이스에서 뒤로 내려오고 사르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사르의 움직임이 메디슨의 수비적인 아쉬움들을 커버해주는 그런 형태 풀백 뒷공간을 사르가 좀 커버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정삼각형 미드필더로 메디슨 쿨루세스키가 두 명의 공미가 아니라 메디슨이 아예 밑으로 내려와서 후방에서 공격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또 메디슨이 아니라 그레이가 뛴다면 아예 그레이가 조금 센터백에 가깝게 3백에 가깝게 움직이는 판더펜, 그레이, 로메로의 형태로 그레이가 미드필드 지역에서 압박당할 때 어려움을 좀 최소화시켜주면서 사르와 쿠르세스키를 앞에 두고 전방 압박의 밀도를 높이고 사르가 좀 더 많이 또 열심히 뛰도록 만들어주는 활동거리를 많게 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이렇게 뛰면서 또 결국에는 후반전에 메디슨이 들어간다거나 비수마가 들어가서 체력적인 문제를 좀 커버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런 방안이 있긴 해도 벤탄쿠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토트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경기 속에서 토트넘이 정말 어려운 팀들을 연달아 만나고 또 카라바오컵에서 탈락할 경우에 그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 속에 벤탄쿠르가 뛰지 못하는 7경기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현재 10위인데 그보다 낮은 순위로 떨어진다거나 또 카라바오컵의 우승 희망이 사라질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즌 중 경질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인터넷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실제로 토트넘 현지 팬들도 이제는 프라우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면서 해고를 원하고 있다, 경질을 원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풋볼 인사이더가 직접 취재한 토트넘 내부 소식통의 반응을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생각이 없지만 팬들은 이제 인내심을 잃었고 경질론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만약 말씀드린 이 벤탄쿠르 이탈 7경기의 결과, 특히 벤탄쿠르가 없는 7경기에서 정말로 아예 계속 승리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리를 지키기 어렵겠죠. 과연 11월 A매치 휴식기 기간에 징계가 확정될지, 그 징계가 정말 7경기일지, 또 어떻게 이 기간을 넘기게 될지 한준TV를 통해 새롭게 또 확인되는 소식과 또 이어지는 경기 결과들, 경기 분석과 현지 반응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런 최신 소식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거나 또 손흥민 선수가 없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허스퍼의 모든 경기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로 전해드리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